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는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소망 두 번째 만남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미국의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어, 사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는데, 소총 3자세 결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튜 에몬스는 예선에서 최고 점수로 통과했어요. 결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발 한 발만 실수하지 않으면 금메달이 그 에몬스의 것이었죠. 마침내 마지막 발이 발사됐고, 실제 에몬스가 쏜 총알은 정확하게 관역 한가운데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놓쳤어요. 8명의 결선 선수 가운데 8위 꼴찌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문제는 없었죠. 잘 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른 선수의 표적을 쐈습니다. 네,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사격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건 타겟의 중앙을 맞추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자기 타겟을 쏘는 것입니다. 자기 타겟을 정확히 쏴야죠. 근데 그런 실수를 실제로 할 일은 없어요. 올림픽 양궁 선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그런 대회는 집행위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행위원이 있어서 어디를 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들은 모두 우리 행복 소망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사격 선수들이고 또 양궁 선수들, 우리는 쏴야 할 타겟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타겟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우리 인생엔 집행부가 없지 않습니까? 멘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 멘토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정말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오차 없는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우울증이나 자살을 통해서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는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되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벗어난 관역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매튜 에몬스가 다른 사람 관역에다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벗어난 관역이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번역을 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죄.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죄에도 있지만 인생의 죄가 있습니다. 진정 인생의 죄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남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잘못된 것은 나 자신에게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그 절대적 일회성의 존재. 누구도 저를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사도 대체할 수 있고, 경찰관 아저씨도 대체할 수 있고, 소방사 아저씨, 의사, 뭐, 택시 운전사, 누구든지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이름을 가진 피노키오, 단 하나뿐인 존재. 피노키오는 수많은 인형도 아니고, 수많은 인간도 아니고, 단 하나 피노키오라는 그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이름으로 정해진 그 하나의 고유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그 존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관역을 정확하게 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벗어난 관역, 인생의 잘못된 관역을 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구 모든 장소에는 75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아는 것처럼, 그 타겟을 아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찾아가고 있는 그 행복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가긴 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건너면서 네, 저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실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저요? 지금 쇼핑하러 가는데요? 저요?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데요? 저요? 지금 은행에 일 보러 가는데요? 저요? 지금 영화 보러 가요. 누구나 길을 압니다. 하지만 누구나 삶의 길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모호하고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저마다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것일 거야 라고 하는, 또는 남들이 그거야 라고 하는, 또는 사회가 여기니까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어떤 표지판을 따라서 그걸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버트 까뮈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생에는 무대가 무너지는 때가 있다. 인생은 마치 연극과 같은데 각자가 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하는 그 연극의 무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거는 어떤 때냐? 예를 들어 훌륭한 남편을 두고 어, 아주 착하고 성실한 말 잘 듣는 우리 아이들을 에게 두고서 좋은 집에서 행복하다고 믿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그 남편이 직장 가고 아이들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혼자 행복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레질을 막 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예,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지금요? 걸레질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그분한테
뺨을 맞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 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멋진 사람이 성공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있다가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 질문이 나오고 예, 이 게이츠 재단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무대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은 현재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바로 내가 지금 그것이 내 관역이야 라고 믿으면서 그 매튜 에몬스 선수처럼 지금 인생의 삶을 쏘고 있는 그 길이 벗어난 관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의 자각이 내 영혼 안에 생기는 거죠. 그게 무대가 무너지는 때고 그것이 내 안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수면에,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요. 그런 질문을 던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의 진지함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아,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지? 라고 걸레질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아휴, 쓸데없는 생각이야. 어우, 저 찌개 끓래. 부엌에 찌개 끓고 있네. 아이, 장 보러 가야지. 이렇게 다시 내가 가던 그 길로 그냥 일상화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혹시 이 길이 아니고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인데 이 길이 아닌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그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나한텐 큰 축복인 거죠. 이제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질문을 조금 진지하게 끝까지 추구해 봐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진정 굴러 들어온 복, 어떤 의미에서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은 언제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어, 어제 엘빈 토플러 그 유명한 미래학자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가는 것이지요. 인생은 이렇게 어, 호흡이 멈추면 그렇게 또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예, 사람들은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 사는 게 모두가 다 힘들다고 느끼면 누구나 다 그 인생을 마칠 때 편히 쉬라고 하는지.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우리는 인생 마치는 날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아,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참 멋진 인생이었다. 선상명 시인처럼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내 생애의 삶의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처음이 있고 어쨌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쉬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태어나는 것도 쉽고 죽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어느 순간 내가 나에게 행복은 진정 이것이다. 나의 인생의 타겟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단순한 생물학적인 처음이 아니라 진정 삶의 시작. 이제부터 나는 진정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작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건성건성 살다가 생물학적으로 어느 날 시간이 와서 그냥 흘러가는 존재처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끝나가니까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내 스스로 결론 짓고 정리하고 진정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끝. 그러니까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정말 내 삶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 없는 처음과 끝이 없는 마지막. 말이 좀 어렵죠? 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시작 없는 처음, 끝이 없는 마지막. 이런 삶을 사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예,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늘 떠오르는 것이 그 랄라랄라랄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여성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바람을 맞는 그 낭만적인 장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타이타닉호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장면은 진정 의미 있는 장면은 맨 마지막에 그 1000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대서양의 그 차가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력이 좀 상상하는 습관이 좀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하나라면 지금 그래서 그 차가운 북대서양 물속에서 나도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니까 상상으로 눈을 떠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위로가 된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모두 다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차가운 북대서양 물속에 홀로 그 깊은 차가운 물속의 밤에 홀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니 아마 이 외로워서 미리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함께 허우적거리니까 적어도 그 긴박한 순간에도 위로는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그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죽기 직전 그 순간에는 그 주변에 1000명이 있건 수백억의 사람이 있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그 순간에는 나 홀로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 내 인생을 끝으로 정말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래. 그런데 너 지금까지 그 정도면 잘 산 거야. 행복한 인생이었어. 이제 가자. 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끝을 만드는. 그래서 진정 행복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행복소망 식구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75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인 존재예요. 당연히 나로 태어났으면 나로 살아야 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행복한 존재로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잘못된 관역,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선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걸 일단 프로스트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스트라는 시인 알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쓴 사람.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거예요. 프로스트의 시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하지만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길은 눈으로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그 길의 끝까지 볼 수 있는 만큼 다 본 다음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거다. 내가 그 길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어도 살고요. 그냥 있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쉬운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죽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로스트는 지혜로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 시에 보면 프로스트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아세요? 사람이 덜 다닌 길이었어요. 사람이 덜 다닌 길.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